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심자연.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버지와 5살 차이가 나는 누나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만 나한테 툭하면 폭언을 하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있는 시댁에 가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빠랑 누나한테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구정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에는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름 휴가 기간 중에는 특히 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욕을 하는 사람이었고 욕을 하지 않으면 독소가 몸 전체에 퍼져서 죽는 것처럼 내 욕을 하고 우리 부모님의 욕을 합니다. 시누이도 시아버지와 똑같이 둘이서 누군가의 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나를 막아주기는커녕 공기나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항상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안, 괜찮아, 4번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암에 2번이나 걸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2번째로 하는 항암 치료에서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버렸고 그 가혹함을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우리 아버지의 병문안을 왔는데 선물을 건네는 도중에 우연히 아버지의 손이 스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을 밀치면서 위험해. 대머리가 옮을 뻔했네.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말에 동요하는 게 얼굴에 나타난 내가 뭐라고 하려는 걸 눈치챈 아버지는 하하하, 대머리는 옮는 게 아니에요. 하고 냉정하게 대처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말로는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입이 험한 건 나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무슨 말을 들을지는 각오를 하고 있었고 자신의 병 때문에 나와 남편이 싸우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를 향한 거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사를 오가는 일에도 잘도 이렇게 놀릴 수 있다니. 그런 무신경함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바보들인 건지 열이 받아 참을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폭발하려는 기분을 억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언제나처럼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나는 도저히 괜찮아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괜찮아 라고 말해버리면 그런 짓을 한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행동을 용서해버리는 꼴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고 계속 짜증이 올라와서 지금도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남편이 작은 소리로 치 하고 혀를 찼습니다. 가슴속 한가운데서 분노라고 할까 불쾌감이라고 할까 끓어오르는 덩어리가 북받쳐 증오가 끓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참을 수 없어서 이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나한테 상냥했고 시댁에서의 일이 없었더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언제나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고 그걸 막지 않는 남편.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하는 남편. 이때 남편은 지금까지 계속 나를 희생해서 자신만이 살겠다고 하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때 사과만 하면 나는 견디니까요. 그런 나를 공격하는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의식을 나한테 집중시켜 놓으면 자신은 욕먹을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처음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혀를 찬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까 역 앞 도로에 세워줘. 잠시 후 역 앞의 도로에서 내린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도망갔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간 다음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택시로 돌아갈 거야. 당신 혼자 집으로 가. 그리고 당신하고는 이혼할 거니까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계속 남편한테 전화가 왔지만 매너 모드로 하고는 무시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 큰 길이 나와서 거기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20분 만에 포기했는지 전화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으니까 이번에도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조금 이상하니까 말해도 소용없어. 반응할 때마다 너만 손해야. 네네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아질 테니까 뒤에서 욕하면 돼.
아버지를 진심으로 상대하면 자연히 너만 피곤해지고 자연히 네가 쓸데없이 말대답해서 상처받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누나는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니까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되는 대로 말하길래 나한테 말하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아빠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빠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투병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그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끝이잖아. 조금만 더 참을 수 없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 이건 뭐야? 차 속에서도 남편에 대한 마음은 점차 식어갔지만 지금 한 이 한마디가 내 가슴속에 결정타를 먹였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남편에 대한 마음이 식었습니다. 애초에 나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왜 매번 시댁에 데리고 가는 걸까? 내가 과거에 뭔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시댁밖에 가지 않는데 가끔은 우리 부모님 얼굴도 보러 가자 라고 말한 적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안 가면 아버지가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장인어른은 몸이 편찮으시니까 우리가 가면 민폐일 거야. 그럴싸한 말로 핑계대면서 결국 데리고 간 게 당신이잖아. 아, 그래. 당신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평생 그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나보고 견디라는 말이네. 그런 거 딱 질색이야. 나는 남편과 대화를 하는 게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곤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어머니한테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이 분투해서 여러 방면으로 손을 써서 변호사를 찾아주었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 선생님한테도 지금까지 참아왔으니까 이번에도 참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라고요. 라고 말을 반복했습니다만 폭언은 폭언이고 시부모와 배우자 사이를 조정하는 걸 소홀히 한 것은 충분한 이혼 이유라고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조금씩 납득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마지막에 만났을 땐 여전히 나도 아버지의 폭언을 버텼는데 생판 남은 무책임하게 도망치고 좋겠네 하고 독설을 퍼부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던 건 당신의 의지잖아. 아버님의 폭언을 버티는 게 그렇게 싫었으면 안 갔으면 됐잖아. 어른이면서 그것도 모르는 거야? 솔직히 아버님이 이상하다고 계속 말하지만 당신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좀 눈치채는 게 어때? 그렇게 말하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후 나와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긴 기간 동안 나한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했으며 결과적으로 달마다 지불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친정에서 퇴원한 아버지와 어머니랑 살게 되면서 나는 이제 시댁에서 욕을 듣지 않고 살게 되어 너무나 평화로운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 미안하지만 위자료를 감액해주면 안 될까? 라고 말하길래 장난하니? 당신과 나는 이혼한 사이고 당신들 사정 따위 내가 알 바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원래는 가족이었잖아. 가족? 당신의 아버지와 누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욕을 했던 걸 당신은 버티라고만 했잖아? 그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가 입원해서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이것저것 사오라는 게 많아. 여러 가지가 필요하대. 부탁해. 돈이 모자란다고. 여전히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만 하고 있나 보네. 하지만 역시 나는 관계 없으니까 그 조건은 들어줄 수 없어. 위자료는 그대로 월급에서 공제되니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늦으면 법원에 가서 그에 따른 수순을 밟을 거야. 예를 들어 한 번에 내라든지. 너한테는 상냥함이라는 게 없는 거냐? 이쪽은 암에 걸린 아버지가 있다고.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자신과 가족의 폭언을 제대로 기억해내길 바라. 우리 아버지를 비웃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바보가 아니라면 눈치 좀 채. 끊을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비웃은 전 시아버지나 아버지의 죽음을 단정지은 남편한테는 딱 맞는 말로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의 괴로움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그 가족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직접 느끼고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